굉장히 오랜만에 제대로 된 촬영을 하는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지금 손톱을 깎아놨어요. 깎기만 해놨고 제가 항상 깎고 나면 그 손톱 간다고 하죠. 그거를 정리를 해서 항상 모양을 잡는데 이제 그 소리 들려드리면서 좀 이제 요즘 제가 또 뭐하고 지내나 말씀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톱 정리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은 이제 제가 이제 손톱을 제 작업하는 그 일하는 책상에서 가는데 전 책상을 이제 다 그 책상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한단 말이죠. 화장도 거기서 하고 일도 거기서 하고 이제 노는 것도 거기서 하고 모든 것을 이제 요 작업실 책상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그래서 손톱도 여기서 깎습니다. 모든 걸 여기서 하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휴지. 이제 왜냐하면 가루가 떨어질 거니까. 자, 이렇게 휴지를 깔아놓고 자, 이제 메인 툴 이거 소리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해서 보통 두 가지 종류의 손톱 가는 것들을 이렇게 두 가지. 얘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포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촘촘하고 얘가 조금 그것보다는 러프한 느낌? 근데 요새는 거의 얘로만 씁니다. 얘가 생각보다 되게 잘 갈려요. 얘는 다이소에서 샀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좀 생각보다 잘 좋게 소리가 안 잡히면 어떨지 사실 고민이 좀 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어떻게 지냈냐면 일단 종강했죠? 종강을 하면 교수님들은 뭘 하죠? 성적을 매깁니다. 성적 매기고 보고서 썼고요. 이제 저는 이번에 가르친 학생분들이 90명 정도가 됐어요. 한 학년을 전부 이제 맡아서 이렇게 했는데 90명씩이나 되는 학생분들 과제물 이렇게 일일이 보고 채점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이제 쓰는데 약간의 반성문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기도 좋아요. 제가 한 학기 동안 좀 잘 가르쳤는지,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을 들은 이제 수강하신 분들이 이 수업을 어쨌든 학생분들은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니시는 거니까 저는 최소한 제 강의에서 돈 아깝다라는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제 직업을 가르치는 일을,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인재 양성, 이제 학생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전수하는 느낌이 있지만은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직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그 성취도, 학생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성취도, 만족도, 이제 그거를 이제 높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크게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항상 이제 특히 이번에는 그 학생분들이 안 다뤄보는 이제 영상 쪽 제작 툴을 제가 이번에 알려드려서 특히 이제 그래서 더 조심한 점이 많았어요. 좀 더 어떻게 좀 쉽게 어떤 기능을 위주로 알려드려야 하나, 또 이제 특성에 맞게,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과는 이제 영상 쪽 과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분들 작업 방향에 맞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영상 제작 툴을 익혀드리게 할 수 있나, 이제 그 점에 이렇게 중점을 둬서 사실은 좀 이제 그렇게 반성 보고서를 쓰면 의무적으로 제 강의 평가를 열어봐야 됩니다. 그 강의 평가. 학생분들이 이제 강의 평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 평가는 사실 전 거의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냥 무난하게 주셔도 감지덕지다. 왜냐면 이제 너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해서 제가 잘 가르친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결과를 열어보니까 제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고맙고 되게 착해요, 순하고. 항상 느끼지만은 대학생분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21살, 22살? 전 아직 1학년 이제 신입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 이제 2학년 분들을 이제 주로 접하는데, 지난 학기에도 그렇고 이번 학기에도 그렇고 참 귀여워요. 제가 이제 30이 넘는 지 좀 됐기 때문에 귀엽죠. 귀엽고 다들 너무 착해요. 착해. 그래서 좀 애틋한 감정도 종종 이렇게 들긴 하더라고요. 대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처럼 그 친구들을 뭐 1년 이상 책임지는 게 아니긴 하지만은 전 그냥 한 학기 15주, 16주 정도 이제 한 학기 같이 해주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 그런 이제 관계긴 해도 뭔가 귀엽고 되게 애틋해지고 그런 감정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상반기는 이제 보고서랑 그렇게 이제 학교 그런 이제 성적 처리랑 그런 관련 이제 서류 업무를 주로 했고, 이제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좀 생뚱한 거 올렸잖아요. 그거, 그 싱잉볼? 그거 소리. 그게 제가 지금 소규모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대규모로 아마 내년 1월이 될 것 같은데, 사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또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개인전이죠. 두 번째 개인전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신작을 두 개를 이제 좀 설치물 두 개를 만들고 싶다고 제가 아마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신작을 이제 공개를 할 겸, 그리고 전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 전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제 전시를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막 설치하고 이러진 않아도, 좀 영국에서도 해보고, 한국에서도 뭐, 서울은 아직 못 들었고, 이제 남해에선 이제 몇 번 했죠. 제가 남해 미술관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남해에서 몇 번 하고, 이제 이번에 내년 겨울에 하는 곳은 김포가 됩니다. 김포도 있었고, 파주 쪽도 있었고, 아무튼 굉장히 여기저기 지역에서 전시를 했는데, 유독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사비로 장소를 빌려서 좀 자기소개 같은 개념으로, 저는 이런 작가고 저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라는 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사비로 공간도 직접 빌리고 제가 직접 전시를 전부 주도해서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작업은 신작 한 점이라 여러분들에게 그 들려드린 사운드에 제가 또 소리를 덧입혔어요. 그래서 그 사운드 작업이랑 영상 설치물 작업, 이렇게 두 가지를 한 공간에 이제 공개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소규모의 전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설치 작가들은 설치를 하고서 기록을 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라도 좀 설치를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아마 적어도 이번 달, 그러니까 7월이 넘기기 전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네요. 날씨가 너무 습하죠? 요새 너무 밖에 나가기 싫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냈나요? 항상 그래서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저는 지금 일주일에 이틀, 그래도 학기 중에만 이제 출근을 하죠. 저는 그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런 걸 매일매일 하시는지, 진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과 제 친구들도 저는 항상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직장인이 되겠다는 제 미래 예상도를 그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저는 항상 언제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진짜 사회인의 잠을 보통 이제 그냥 직장 사무실 이제 출퇴근하고 막 직장 생활하고 그런 삶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미래를 막연하게 그려봤을 때 그런 그림이 없었어요. 희한하게. 근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때 한창 이제 대학원 진학이랑 이제 유학 이런 걸로 좀 갈팡질팡을 할 때,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반겨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아버지는 제가 이제 안정적이고 무난한 이제 삶을 살길 바라셨어서, 이제 사실은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시는 건 그거죠. 안정적인 생활을 이제 잘
자식들이 누리기를 당연히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좀 걱정을 많이 표하셨는데, 어머님이 그때 아버지를 설득을 해주시면서 하신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대사가 제가 어디서 뭐 당신이 볼 땐 제가 어디서 어디 사무실에 앉아서 얌전히 사무일 할 애로 보이냐 라는 말씀을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해주셨는데, 네,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날카로우시면서도 굉장히 돌직구 성향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어머니 성향을 좀 닮아서 약간 돌직구 성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그래 상처받지 않게. 스무스한 돌직구 맞나요? 이게 돌직구가 스무스할 수도 있나? 돌직구가 부드러울 수 있나? 아무튼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덕분에 전 어머니한테 빚진 게 참 많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잘 설득을 해준 덕분에 유학도 갔다 오고 지금 이제 제 삶에 만족을 하게 해준 것도 어머니 덕분이 크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이제 금전적인 도움을 주신 것도 또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도 감사드리죠. 아버지는 뭐 그때는 좀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제 현재 이제 생활에 굉장히 이제 납득 적응을 많이 하셔서 가끔은 진짜 저 남해에서 처음 전시회 할 때 가족들이 전부 이제 차 끌고 내려와서 제 개인전 보러 와주고 막 화환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 사실 이런 불안정한 일을 집안 전체가 서포트를 해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것에 결국 이제 좌절돼서 이제 꿈 포기하고 이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행운아라고 생각을 해요. 행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같이 한 목표를 달렸던 친구들이 뒤돌아보면 뒤돌아보면 이제 하나둘씩 떠나고 없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좀 내가 그 친구들 목까지 열심히 달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부쩍 합니다. 좀 이렇게 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 지난주에는 대학원 이제 친했던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학원 생활 한참 하면서 막 전시회 같이 하고 막 그렇게 참 대학원은 한국 대학원 저는 대학원을 한국과 영국 두 군데를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다녔던 대학원 동생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이제 갔다 온 건데 제 근황을 대충은 알아요. 왜냐면은 제 작가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거기에 제가 이제 작가로서의 제가 무슨 또 성취를 했으며 전시 뭐 한다 뭐 이런 거를 다 제 작품은 이렇게 저렇게 한다를 다 이제 제 어떻게 보면 제 PR이죠. 제 이제 홍보, 제 셀프 프로모션용으로 이제 작가 전용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거기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 친구들은 다 이제 팔로잉이 돼 있으니까 이제 제가 뭘 하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근황은 아니까 너무 그거를 멋지다고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언니 너무 멋지게 사시는 것 같다고. 현실은 남자친구도 없는데 현실은 남자친구도 없는 그냥 마냥 모쏠인데 모쏠까진 물론 아니지만 여하튼 굉장히 그런 제 삶이 멋지다고 언니 너무 멋지게 사시는 것 같다고 응원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그때는 다들 이제 작가가 될 줄 알고 작가를 이제 목표라고 열심히 달렸던 친구들인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제 사실 사람은 변해요. 변하잖아요. 저는 사실 변하지 않는 거는 그거 나름대로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초심을 잃지 않는 태도는 중요하긴 한데 너무 그거에 매여서 강박이 되면 주변을 못 돌아볼 때가 많다는 걸 저는 몇 년 전에 배워서 너무 변하지 않으면 저는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각자 그렇게 각자 길을 이제 가는데 물론 이제 저처럼 이쪽 세계에 계속 남아서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친구들도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응원받는 기분이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네, 좀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작품 생활하고 작가님 소리 듣는 사람이 되는 게 그냥 일단은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그거인 것 같습니다. 모든 바닥이 그렇든 이 바닥도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서 그냥 롱런하는 작가, 계속 작품 활동할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게 일단은 제 최종 목표죠. 겸사겸사 이제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 좋고요. 잘 찍히고 있나? 이게 캠을 중간중간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은 캠이 중간에 자기 멋대로 녹화를 끝내요. 근데 이게 아마 설정을 제가 약간 타이머 비슷한 걸 맞춰놔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이 캠에 대해서 파악이 다 안 돼서 이건 좀 얘를 만져본 다음에 알아봐야 되는데 귀찮네요. 귀찮네요. 제가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귀찮은 일 참 매사에 참 이렇게 귀찮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리 괜찮게 들리고 있나요? 저는 지금 제가 지금 녹음하면서 그 듣기로는 나쁘지 않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게 잡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듣기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길다. 오늘 영상 간만에 좀 길어지겠네요. 지금 한쪽 손 끝나고 반대쪽 손 하고 있거든요. 보통 그냥 저 진짜 손톱 이렇게 손질하는 것도 약간 힐링 같아서 천천히 여기 되게 느릿느릿하게 해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그냥 막 ASMR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슥슥 갈아도 보통 한 2, 30분 걸려요. 근데 지금 촬영되는 속도 보니까 비슷하네요. 한 30분 정도? 벌써 한 20분은 넘긴 것 같고 한 30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꾸 튕기네. 빗나가네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저 문신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요거 문신이 있죠? 저는 문신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하나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가끔 의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미지의 의미보다는 시기의 의미가 있는데 저는 항상 매년 그러니까 이게 제 첫 문신인데 얘는 제가 딱 만 20살, 만 20살 됐을 때 했던 문신이고 이쪽 손 요 문신은 제가 만 30살이 됐던 해에 했던 문신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나이테 같은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10년 주기로. 그러니까
다음 문신은 제가 만 40이 되면 하겠거니 했는데, 요새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어서 갑자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 10년 주기가 아니라 만 5년 주기로 당겨버리니까 지금 멋대로 지금 하다. 근데 저는 손에 문신하는 게 사실은 저는 부위에도 좀 이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제 손에 애착이 많이 가죠. 저는 항상 제 손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니까 손에 애착이 많아서 문신을 꼭 손 아니면 손가락에 하고 싶어 해요. 팔뚝 이런 데 말고. 저는 제 신체 부위에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두뇌와 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은 눈 정도 되려나요? 근데 이제 눈 아래 문신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피에도 문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밀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 정도의 용기는 없는지라 그래서 보통 손이나 손가락에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또 정말로 또 그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만 5년 주기로 이제 멋대로 이제 시간 당겨서 문신하게 되면은 이번에도 손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손등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쪽 손가락에 할까. 손가락에 문신을 할 때는요, 느낌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제가 사실 좀 그 느낌이 묘해서 좀 손가락 문신을 좋아하긴 하는데, 특히 저는 이제 뼈대가 두드러지는 스타일의 손이에요. 그러면 문신을 할 때 이제 문신 기계가 이제 이쪽 바늘로 약간 드릴처럼 바바바박 박는 그러면 요 위에 손가락 뼈 요 부분에 그 진동이 옵니다. 진동이 오면서 그 뼈가 떨려요. 근데 그 느낌이 저가 좀 좋거든요. 이게 좀 위험 발언 같은데 저는 그 느낌이 묘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문신은 마취 크림 같은 걸 일절 안 발라요. 미용 문신이랑 다르게 일절 이제 마취 없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그 몸에 어쨌든 이제 영구히 박히는 거잖아요. 이미지를 자기 몸에 새기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저는 일종의 등가교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오타쿠 냄새 난다 이거 말투에서 강철의 검수처럼 보는 냄새 나는데 몸에 이제 그런 데미지를 주면 당연히 뭔가 대가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 고통을 좀 받는 걸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애시당초 문신은 100% 자기 선택인데요, 뭐. 감내해야죠. 저희 집이 사실은 조금 보수적인 편이라서 그리고 솔직히 어느 부모님들이 자식이 문신하는 걸 좋아하실 부모님들이 솔직히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손가락 문신을 약 3년 정도 숨겼던 것 같아요. 손가락에 그 스포츠용 골무 같은 걸 끼고 3년 정도를 넘게 숨겼다가 3년 만에 발각이 돼서 이제 다행히 혼나진 않았고요. 왜냐면은 이미 3년 됐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엄마 나 이거 3년 됐어 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숨기다 걸렸는데 아무튼 전 진짜 되게 효녀는 아닌 것 같네요. 엄마 사랑해. 되게 착한 딸은 못 트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순한 성격도 아니고 그래도 이런 딸을 품어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드려야죠.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직성 풀리고 저 이제 최근에 박사 공부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굉장히 선뜻 하라고 받아주시길래 저 좀 의아해서 여쭤봤더니 너 그렇게 비싼 나라로 유학도 보내봤는데 뭐 지금 한국 박사를 못 보내겠냐 단련돼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좀 죄송한 마음도 좀 들었어요. 고생을 내가 너무 많이 시켰구나 부모님을. 그래서 좀 잘해드려야죠. 좀 최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제 할머님이 제 2의 부모였죠. 전 제 인생의 거의 반편생을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부모님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머니도 굉장히 슬펐거든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장례 기간 내내 운 것 같은데 부모님이 만약에 가시게 되면 이때보다 더 안 울 자신이 없더라고요. 몸이 힘들 정도로 너무 슬펐는데 저는 그때 이제 왜냐면 처음으로 공황발작이라는 걸 할머니 장례 기간 때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몸이 힘들었는데 아이고 부모님 때는 이것보다 더 안 슬플 자신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별 차이 없어 보이시겠지만 손질을 했습니다. 오늘 되게 잡스러운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도 이것저것 재밌는 소리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박대충이었고요. 다음 주에 가능하다면 요새 너무 바빠요. 바쁘다. 바쁜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